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결혼하고 5년쯤 된 부부입니다. 평소에 인터넷에 글 올리게 하는 사람이랑은 사는 게 아니란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요. 막상 제가 그런 입장이 되고 보니 답답한 마음을 풀 곳이 없네요.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난데없이 시어머니를 둘을 모시게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써놓으면 지금 시어머니가 새어머니고 친어머니가 등장해서 내가 네 애미다 하면서 대접받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실 텐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더 황당한 상황이에요. 무식한 옛날 사람과 개념 없는 완전체가 만난 환장의 콤비랄까요? 제가 결혼도 좀 늦게 한 편이라 나이도 좀 있는데요. 이 나이 먹도록 정말 주변에서 들어본 일이 없는 이야기라서요. 이게 도리에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무난하게 진행했고요. 남편은 남매 중 첫째입니다. 장남이죠. 시누이는 일찌감치 결혼해서 타지방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옆에서 본격적으로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 건 저희 부부입니다. 뭐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것저것 자잘하게 도와드려야 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컴퓨터로 해야 하는 문제라던가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라던가요. 뭐 그런 일들을 도와드리느라 얼굴은 자주 뵙고 있었죠. 아주 100% 딱 맞는 사이들은 아니지만 뭐 옛날 분들이니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저도 그냥저냥 성격이 묻어난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잘해주시는 편이라 시댁 가는 걸 꽤 좋아하기도 해요. 갈 때마다 양손에 반찬이니 채소니 한가득 싸주셔서 냉장고 채우기 좋거든요. 한동안 반찬거리 해결되니 좋잖아요. 어쨌든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썰을 좀 더 풀어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조금 목소리도 크고 괄괄한 편이세요. 조용조용 그런 스타일 아니시고요. 시장 가면 잘 익었는지 과일 한번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밤 사면 한 주먹은 더 얻어오시는 그냥 그런 분이십니다. 시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조용조용하신데 고집이 좀 있으세요. 평소엔 어머니한테 져주고 사시다가 딱 어느 부분에서 고집이 서면 굽히질 않으시죠. 그래서 집에서 큰소리 덜 나는 편인데 한 번 났다 하면 난리가 나요. 대부분 시아버지가 승리하시고요.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 옛날 사람이구나 싶을 때가 많아요. 작년에 아버님이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져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어른들은 왜 한 번씩 어디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원래 퇴직하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던 분이 그때를 기점으로 생각이 바뀌셨나봐요. 운동을 즐기는 건강맨이 되겠다고 선언하시더라고요. 어깨에 베개 같은 고정기구를 끼고 뒷동산부터 살랑살랑 올라가시더니 그거 풀고는 본격적으로 날아다니셨습니다. 원래 고집 있는 양반이라 꾸준함은 정말 1등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엔 혼자 설렁설렁 낮은 산 다니시더니 등산하다 맘 맞는 친구분들 만나 결국 산악회도 가입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엄청 다니셨어요.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명산은 다 등반하신 것 같네요. 성격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술도 많이 드셨고요. 뭐 정상에서 먹는 막걸리가 그리 맛이 좋다나요? 그래서 다들 평생 취미가 없던 어른이 느지막이 적성을 찾았구나 하면서 좋아했죠. 집에 계신 시어머니도 워낙 활동적인 분인데 아버님이 매일 집에 계시는 바람에 붙어있느라 영 답답하셨었는지 그래 사람이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안 하면 빨리 죽는다 며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평일에도 산악회 회원분들이랑 만나신다고 종종 자리를 비우시니 시어머니가 뭐 소위 말하는 집에서 삼시세끼 먹는 삼식이가 밖을 나가는 거잖아요. 상을 안 차려도 되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네 그게 전부가 아니었더라고요. 맞아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산악회에서 애인을 만드셨더군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바람을 피웠음 피웠지 아버님은 그럴 리 없다 생각한 터라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황당함을 참을 수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산악회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사이들이 좋아지셨고 저한테 찾아달라고 한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는 라디오도 그 여자랑 커플로 하나씩
장만을 하셨더군요. 아주 아름다운 모임인 게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도 아니고 끼리끼리 짝지어서 암수서로 정답게도 노셨더군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평소에 아버님이랑 제일 친하다고 하신 그 아저씨 아내 되시는 분이 이혼을 하니마니 길길이 날뛰면서 그 모임 사람들 식구들한테 싹 문자를 돌려서요. 그래서 알았답니다. 참 의외인 게요. 평소에 그렇게 우악스럽게 아버님을 구박하던 시어머니는 그냥 머리에 끈 하나 둘러매고 자리에 누워버리시더라고요. 죽이니 사니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아버님은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평소랑 다름없이 굴려고 하시는데 어머님 아끼시는 척은 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얘야, 네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 죽이나 좀 쏘어라. 저는 바람 피우는 건 딱 인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전화 받고 토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당연히 사납게는 파탄이 났죠. 자연히 공주분해가 됐어요. 추가로 오는 전화는 없었고요. 그렇게 다른 집들은 없던 일처럼 어영부영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누구십니까? 고집의 왕이잖아요. 거기서 끝을 못 내시더라고요. 아니면 늙음하게 이 양반이 진짜 사랑을 찾으셨던가요? 이 양반이 옛날 분이시잖아요. 알고 보니 순수한 이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떡하니 방을 얻어주셨더군요. 순수라니. 제일 순수와 거리가 먼 관계들 아닌가요? 하라는 등산은 안 하고 남의 남편 꼬여다가 잠자리 나왔는 순수는 어느 나라 순수입니까 그래? 추접스럽고 정말 인간 아니더라고요.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진짜 어른이 되어야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머님은 그냥 자리에만 누워 계시고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법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집에서도 밥 차리시고 평소처럼 시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이 배 밖에 나왔는가? 어느 날 아버님이 드디어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볼 낯은 없는가 연락도 안 하시던 양반이 전화를 하시더군요. 아들은 무서운지 저한테요. 너희들 내일 점심이나 함께 하자. 요 앞 커피숍 있지? 거기로 나오너라. 나오라고 하신 카페가 평소에는 가실 일 없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거든요. 대체 여긴 왜 오라고 하시나 싶었죠. 그래도 네 아버님 하고 고분고분 대답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버님은 혼자가 아니시더라고요. 그 척도 안 되는 여자를 아들내미한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드신 거였어요. 젊다 못해 어린애들이 바글바글한 SNS 핫플에서 30대 후반의 부부와 그 부모뻘이 얼굴을 붉히며 앉아있는 상황. 생각만 해도 뻘쭘하죠? 네, 제가 그중 한 명이었네요. 웃긴 건 바로 그 상간녀입니다. 저 어머님이랑 다른 스타일링이긴 하더라고요. 나이도 부모님보다는 좀 어린 것 같았어요. 뭔 띠다 이야기는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기억이 안 나네요. 머리도 빠글빠글하지 않고 보브컷으로 정리하고요. 등산을 쳐하다 다른 여자 남편이랑 바람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 그런가 그 나이치고 몸도 날씬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게 깔면서 했니? 했니? 하는데 초면에 말을 놓잖아요. 미쳤나? 나한테 왜 반말인가 싶어서 남편을 봤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 살짝 건드리면 주먹 나가겠다 싶은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나서면 정말 경찰서에서 가족 모임하게 생겼구나 싶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딱 불을 지피셨지 뭐예요. 아버님이 평소에 듣지도 못한 다정다감한 말투로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인연이 되어 이 친구랑 만남을 가지고 있다. 부부의 연을 맺고 싶으나 평생 같이 한 너희 엄마가 있는데 내가 어찌 그러겠냐? 단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가족도 없이 그리 살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니 너희가 둘째 어머니라 생각하고 종종 안부도 묻고 밥도 같이 먹고 하거라.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님 얼굴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날아갔어요. 남편이 손도 안 댄 커피를 그대로 아버지한테 끼얹어 버린 거죠. 남편이 평소에 성격이 좀 불같은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항상 아이처럼 주눅이 들고 했었는데 순간 당황했지만 버르장머리고 뭐고 내 남편 잘하는구나 싶어서 물기박수가 나올 뻔했습니다. 너 이게? 아버님이 너무 당황해서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카페 안에 어린 친구들이 다 저희 테이블 쳐다보고요. 못 살겠으면 그냥 이혼을 하소. 다 늙어서 이렇게 주태 부리지 말고.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손에 있는 잔도 휙 던져서 깨버렸는데 카페 직원분이 당황해서 테이블로 오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아버님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서 어버버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속이 시원했어요. 세상에, 제가 시어머니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할 줄 몰랐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만 반복했는데 그 여자가 내가 정리할 테니 너도 따라 나가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척도 못 되는 게 가소롭고 소름 돋는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겉초면인데 말 놓는 거 기분이 나쁘네요. 저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니 어머니 대접 받고 싶으시면 혼인신고라도 하시던가요. 그리고 이거야 제가 처리하죠. 제가 댁처럼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던지고 저도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 자초지종 설명하고 컵값 계산하고 나왔어요. 카페 사장님도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혀를 차면서 저희 테이블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는 집에서 시어머니 설득해서요. 그냥 이혼하시라고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사실 시어머니가 좀 우악스럽고 한 게 무슨 잘못이 아니잖아요? 없는 사람 만나서 애 키우고 사느라 생활력이 좋아지신 거거든요. 그런 조강지처 두고 되지도 않는 일을 벌린 시아버지가 사람이 맞나요? 어쨌든 거기서 창피를 당한 게 부끄러웠는지 아버님이랑 그 여자는 티나게는 더 안 만나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말한 대로 졸지에 시어머니 둘을 모실 뻔한 거잖아요. 제가 며느리 입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꼴을 보고 뭐하러 더 사나요? 안 살고 말지. 아버님은 그 후로도 고개 숙인 남자가 돼서 길을 못 펴시는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니도 오만정이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